전 이번에도 웹스터의 판단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저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좀 많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FA컵에서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손흥민이 복귀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득점 장면에서 나타난 손흥민의 활약상과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토트넘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복귀하려면 여기부터 봐야 하는데요. 브라이튼이 최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브라이튼은 3백으로 소개됐지만 공격을 연계할 때는 4백처럼 바뀌었는데 좌측 센터백으로 나선 쿠쿠렐라가 이렇게 풀백처럼 벌리면서 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3명의 중미들을 뒀기 때문에 중원과 후방에서 꽤 많은 숫자를 둘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사실 토트넘이 최전방에서부터 이걸 방해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을 포함한 전방과 중원 선수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산체스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좌우측 센터백들까지 올라오면서 쉽게 볼을 전개하진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비록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이 이런 부분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압박이 항상 성공하진 않았고 때문에 점유율도 밀리게 되긴 했지만 적어도 이 득점 장면에선 그게 잘 통했는데요. 아까까지 볼이 브라이튼 기준 좌측에 있다가 골키퍼를 거쳐서 우측 센터백인 웹스터에게 볼이 넘어갔습니다. 센터백 치고는 상당히 측면 가까운 위치까지 벌리고 있죠. 이건 선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미 손흥민이 거의 코앞까지 붙었죠. 동시에 웹스터로부터 볼이 투입될 수 있는 선수들에게 토트넘 선수들도 하나씩 잘 붙어있네요. 여기에서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웹스터에게 그냥 무지성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랄라나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는 루트로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쪽으로 볼이 투입돼도 호이비가 붙어줄 수 있긴 했지만 손흥민이 아예 패스길 하나를 차단하면서 갔기 때문에 호이비 입장에선 보다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주변에 마땅히 패스를 줄 데가 없어졌던 웹스터는 과감하게 자신이 직접 돌파하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됐습니다. 손흥민이 냅다 이 볼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스터는 우측 센터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쿠쿠렐라의 움직임에 의해 4백 밸런스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센터백인 덩크가 이걸 커버하기도 힘든 그림이었어요. 손흥민이 볼을 뺏으니까 데이비스가 호이비에게 볼을 넘기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브라이튼이 공격으로 나서려다가 끊긴 상황인지라 당장 호이비에게 넓은 공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모우라나 케인도 마찬가지였죠. 전방 압박이 통했을 때의 무서움이에요. 상대는 수비를 정비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재빠르게 호이비에게 볼을 넘겼고 호이비가 다시 케인에게 넘겨주면서 완벽한 득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케인이 아주 자유롭게 슈팅을 때리면서 소중한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케인의 어마어마한 골 결정력을 보여준 장면이긴 했지만 케인에게 이만큼 자유롭게 슈팅을 때릴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 장면에서 웹스터의 패스길을 빼앗은 토트넘 선수들의 압박, 특히 직접 볼을 빼앗는 것에 성공한 손흥민의 플레이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웹스터에 대해서도 한 가지 변명을 붙이고 싶은데요. 아까 얘의 드리블 돌파 선택이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실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행동을 할 법한 이유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웹스터가 손흥민의 압박을 개인 능력으로 벗겨냈다면 어땠을까요? 호이비와 벤 데이비스는 각각 랄라나와 크로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웹스터를 전담해서 잡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부분적으로 3대2의 수적 열세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붙더라도 다른 선수 하나가 프리하게 되는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거예요. 제가 다른 리뷰들에서 센터백의 직접 전진 능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다룬 내용이기도 하죠. 분명히 리스크가 있지만 리턴을 얻을 수 있는 플레이예요. 그리고 웹스터가 이런 전진 능력이 안 좋은 선수도 아닙니다. 양발을 모두 잘 쓰고 전진하는 능력, 패스를 보내는 능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아스날로 떠난 벤 화이트의 공백을 거의 못 느끼게 만들 만큼 괜찮은 선수예요. 그냥 이번엔 상대가 좀 나빴을 뿐이었습니다. 비록 도움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런 선수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시킨 손흥민의 플레이가 좋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웹스터와 손흥민의 대결 구도는 세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호이비가 따낸 공중볼을 레길론이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레길론은 바로 손흥민에게 볼을 넘겼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손흥민이 뭘 만들어내기란 꽤나 힘든 그림이었어요. 일단 당장 비수마가 붙어줄 수 있었고 비수마를 벗겨낸다 하더라도 그 앞에 웹스터도 있기 때문입니다. 웹스터가 지금 손흥민 쪽을 가리키고 있죠. 센터백인 자신이 막 앞으로 튀어나가서 붙는 것보단 그 앞선에서 처리하는 편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손흥민이 그냥 볼을 받고서 그대로 직접 우다다다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 이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이죠. 브라이튼 선수들은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취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당장 손흥민 근처에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선수는 총 3명이 보입니다. 이 중 측면에 있는 벨트먼은 손흥민이 곧 레길론에게 볼을 넘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래 토트넘의 측면 공격은 공격수들이 아닌 윙백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브라이튼의 우측 윙백인 벨트먼은 레길론을 담당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상황상으로도 사실 넘기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질 법했었어요. 그래서 손흥민에게 대놓고 붙진 못하고 레길론을 함께 견제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죠. 둘째로 비수마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비수마가 더 적극적으로 붙어야 했다고 봅니다. 아마 중앙에 있는 모우라를 함께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모우라에게 볼이 가도 쿠쿠렐라가 이미 좁혀서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다만 때문에 케인이나 에메르송 앞쪽에는 공간이 꽤 열리게 됐었어요. 쿠쿠렐라 입장에선 나름대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모우라의 견제를 도우러 간 셈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시면 케인이 자기한테 달라고 여러 번 어필을 했었어요. 웹스터와 달리 비수마는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붙는 것에도 부담이 덜한 상황이었던 만큼 비수마의 대응은 셋 중 가장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셋째로 웹스터인데 사실 센터백은 웹스터가 그렇게 막 달라붙긴 힘들었어요. 얘가 함부로 붙었다가 지연조차 못하고 뚫리기라도 한다면 손흥민이 그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최전방까지 쭉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산이었던 건 그 거리를 그냥 뛰어넘는 속도로 손흥민이 침투했던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벨트먼은 레길론에게 향하는 패스를 대비하기 위해 손흥민과 약간 거리를 두었는데 손흥민이 그 웹스터와 벨트먼 사이의 공간으로 순식간에 치고 들어가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웹스터가 이런 식으로의 돌파를 경계하기 위해 손흥민과 약간 거리를 두면서 뒤로 물러나곤 있었지만 그 거리를 볼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앞질러 버리더군요. 전 이번에도 웹스터의 판단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저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좀 많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최종 수비수이자 주장인 덩크까지 손흥민에게 붙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손흥민을 완벽하게 막진 못했지만 어떻게 뒷발을 뻗어가면서 이 질주를 저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볼이 흐르는 것까지 막아내진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쿠쿠렐라가 모우라의 견제를 위해 붙었기 때문에 케인의 앞에 너무 많은 공간이 있었고 웹스터보다 케인이 이 흐름 볼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팀의 3번째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브라이튼이 막 추격골을 넣은 직후에 다시금 넣은 득점이란 점에서 토트넘에겐 분위기상 매우 좋은 타이밍에 터진 골이라 할 수 있었죠. 사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기록으로 남는 공격 포인트를 쌓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경기에서든 너무나 중요한 선제골, 그리고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는 시점에 터뜨린 3번째 득점에 손흥민의 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습니다. 부상 복귀 전임에도 이 정도의 활약상을 보인 손흥민의 플레이가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